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서 오십니까 지금 최영두 의원? 다 국정감사장에서 오죠. 네, 국정감사 문체위. 문체위입니다. 예. 네, 문체위는 뭘로 바꿔? 문화와 오늘, 체육. 예, 오늘 문화재청 국정감사인데 네. 지금 뭐 여당 의원들께서 네. 성남 대장동 여기도 이제 항상 무슨 큰 건물을 짓거나 이제 개발을 하면은 네. 문화재 조사를 합니다. 하죠. 지표 검사 네.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어서 그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예. 퇴직금 받았는데 뭐 그쪽에서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시간 맞춘다고 급하게 질의를 하고 나온 게 이제 무슨 성남의 뜰인가요? SPC 네. 곽상도 아들이 하던 회사. 네. 그 회사도 이제 이 문화재청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내려달라고 했지만 네. 성남시가 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성남시가 보낸 공문 또 성남시가 이 지표 검사 여부에 대해서 판정하는 중앙문화재 무슨 또 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들의 결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은데 특검을 해가지고 네. 성남시청도 다 조사하고 네. 그 4천억 중에 50억 받은 깃털도 그 아버지가 다 책임졌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도 받게 됐고 네. 언제 물어났으니까 이제는 몸통도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검 너무 길게 할 거 없고 지난번에 드루킹 김경수 사건 때처럼 딱 2개월만 하자. 금경 합동수사와 함께.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돼서 곽상도 의원과 관련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도 특검으로 가서 빨리 하자. 예, 빨리 그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국감장에서 오셨어요? 네, 저도 이제 법사위 질의하고요. 네. 이 법사위는 크게 두 가지로 아마 계속 이제 대립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 관련된 문제하고 네.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네.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대장동 관련된 화천대유에 대한 본질적 문제는 이 수익 구조를 나눴던 화천대유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예, 그렇죠. 그 세 가지 인물이 있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김만배 대주주죠. 네.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네. 정영학 회계사 이 세 명을 조사를 하면 화천대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 특히 이제 김만배가 2015년에 이 화천대유를 회사를 만들면서 직원이 16명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자문 고문 변호사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라성 같은 변호사, 특히 이제 지검장, 검사 네. 출신들을 다 내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해서 국정감사당에서 이미 화천대유를 출발할 때 불법성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패막이, 바람막이 한편으로는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화천대유가 앞으로 있을 법적인 분쟁의 문제를 먼저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것은 바로 화천대유의 기본적 취지가 기본적 설립 자체가 불법성을 안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대장동 의혹 해소가 지금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입니다. 네. 여든 야든 빨리 의혹을 밝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권에서 보는 시각, 야권에서 보는 시각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먼저 야권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아들 이제 사퇴했으니까 곧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의원이니까. 예. 그게 이제 한보 사건 때 유명한 몸통과 깃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정치인이 구속되면서 나는 깃털이다. 네. 몸통은 따로 있다 그랬죠. 자, 4천억 중에 50억 받았습니다. 깃털이죠. 자, 몸통을 조사하는 건데 이 사건의 구조가 지금 핵심이 김만배라는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당군 이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사람. 이 사람이 왜 핵심이 되냐면 권순일 대법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대법관이시죠. 이 대법관을 대법원 판결 전으로 8차례를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재판 거래 소송비 대납이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화천대유도 고문을 줬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음에 지금 화천대유랑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줍니다. 이게 이제 옛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경제적 이익 공동체 이런 범죄 혐의 해서 보니까 이 사건이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을 올가미했던 그 제목이랑 한꺼번에 종합판으로 지금 올가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김만배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그렇게 성남시는 2천억밖에 못 받고 이 회사는 4천억 넘는 이익을 갖는 이런 수익 분배 구조를 했느냐. 그리고 김만배 역할은 뭐냐. 권순일 재판관 대법관을 만나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핵심이 되고 바로 곽상도 원 아들이 깃털이고 곽상도 원 이 깃털 사건으로 이제 오늘 났다면 이제는 몸통 수사가 남았다. 그 문제가 이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송기원 의원이 명확하게 조사를 했더군요. 당시 2019년 20년도에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당시에 이 대장동 관련된 주변에 송전탑이 있었더군요. 네. 근데 송전탑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송기원의 이제 제기였는데 네. 당시 그 대장동 관련 주변에 이완구 전 총리의 땅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땅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 송전탑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송기원 의원이 문제 제기는 이 당시 송전탑을 해결했을 경우에 엄청난 수익 구조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련된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서 상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김만배 얘기는 좀 더 제가 간단하게만 더 언급을 네. 하면은 김만배가 도대체 누굽니까? 김만배가 곽상도 의원 그리고 박영수 자문위원했던 특검과 상당히 호용호제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갖고 있었고 네. 또 천화동인 3호는 2호는 아내고요. 천화동인 3호는 누나고요. 네. 그다음에 4호가 남욱이고 5호가 정영학 회계사인가요? 그리고 6호가 네. 조현성 변호사. 네. 7호가 바로 김만배의 또 후배인 그 모 기자란 말이죠. 기자도 아니죠. 뭐 배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기자 출신. 이렇게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인물들의 구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법조 카르텔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거기에 김만배가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이 바람막이를 만들어 놓고 또 정치권인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이 대장동의 의혹의 문제가 실제 지금 이제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두 의원님. 예. 저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에 왔을 때 내가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현 국힘 쪽 사람들 국회의원을 잘 알아서 그쪽을 로비 잘 해보겠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김만배 씨도 김만배 전 기자도 원유철 전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막역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국민의힘 쪽하고 가깝다. 사실상 지금 실질적으로 50억 먹은 것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부친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쪽하고 가깝다.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건 돈이 말한다고 봐야죠. 4천억을 누가 어떻게 나눠 먹었느냐. 네. 4천억을. 우리가 이게 경제적 이익 공동체 바로 그 박근혜 최순실의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이제 가지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한테 왜 이렇게 큰 이익을 줬느냐. 사실은 지난 토요일자죠. 어제구나. 어제자. 한겨레신문 일면톱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모든 그 공공개발하고 민간 개발을 할 때 초과 수익이 발생할 때 캡을 씌웁니다. 초과 네. 수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네. 그걸 안 바꿔요. 그래서 그게 어제 한겨레신문 일면톱이고 3면에 크게 걸쳤었는데 자, 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 주주회비를 좀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꿨을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직원이 아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은 부총리쯤 해당되는 엄청난 실세 최측근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면서 이 주주 회박을 안 바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익이 들어갔다. 그러면 김만배한테 그런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죠. 그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언제입니까? 작년 이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앞두고 김만배가 부단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 공동을 바탕으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재명 우리 후보님이
김만배 특히 가까운 곽상도한테 섭외해서 내 죄를 좀 사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지사 할 당시에 특히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명 지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폭까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게 시장직을 수행했던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했던 곽상도에게 김만배와 가까운데 오히려 로비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는 논리가 펴기 때문에 그건 말이 맞지 않다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깃털이죠. 2019년도에 정영학이 지금 요새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는데 녹취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정영학 회계사 네. 천화동인 5호인가요?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 왜 녹취록을 공개했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 이 녹취록 시점이 2019년입니다. 2019년. 네. 2019년에 분양이 되고 나서 엄청난 예상된 자기들이 예상했던 수익보다 너무 많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 관련된 계획을 했을 당시는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고 실제 그만큼 이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2019년 돼 보니까 정영학, 김만배, 남욱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실제 법적 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내부 분란이 이제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 녹취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시점과 2019년 시점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관계를 볼 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정영학에 대한 조사와 남욱은 지금 미국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요 인물인데 그리고 김만배. 이 김만배는 이 세 명의 인물만 조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화천대유에 대한 실질적인 그 이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인사들과 게이트가 연결된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야당도 있으니까 야당도 깃털이 있고 이게 뭐 모든 사건에서 이제 입막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뭐 용도로 쓰였겠는데 문제는 이 대장동이라는 개발에 엄청난 당군들의 최대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걸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걸 당연히 자랑했듯이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죠.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집행한 것도 유동규라는 최측근이었고 어제 김용남 대변인께서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다.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복이 이제 그게 비선실세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측근이라는 게 작년에 이게 녹취록 보면은 네. 700억을 주겠다. 머리 약속을 해요. 두사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그런 이야기도 대화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모든 사람을 다 측근으로 하면은 저와 우리 최영두 의원님과는 측근입니다. 정말 자주 만나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저도 측근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측근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경기도지사라든가 성남시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든 사람이 일하는 가운데 측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동규와 관련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동규의 수사가 그러면 화천대유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영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사가 돈의 흐름을 조금 잘 밝혀가지고 김만배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유동규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욱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네. 주요 인물들이 지금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김만배 전 기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2857님께서 50억이 깃털이라고요? 예, 여기서는 깃털이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4천억에 50억이면 얼마입니까? 80분의 1입니까? 2857님 만약 예정대로 100% 민간 개발로 갔으면 현재 화천대유가 먹은 거 5,500억 더 먹었을 거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묻히는 사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주주 협약을 바꿨으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8748님 유동규가 이재명 측근이면 5계단이나 뛰어서 검찰총장 된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측근입니까? 감사원장을 한 최재형 씨는 문재인 정부의 측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임명된 사람이죠. 다르죠. 유동규도 임명된 사람입니다. 네.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힘이 세냐 그러면은 자꾸 힘이 엄청나게 경기도에 다 소문난 이야기예요. 자 김종무님이 박성준형
국감 잘 봤어요. 잘하던데요. 잘했음. 평가는 중상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박성준 의원한테는 왔습니다. 아직 황희도 씨 왜 창원에서 왜 안 오고 있죠? 지금 잘 못하나 봐요. 아닙니다. 최영두 의원입니다. 황희도 의원님 아니고. 황희 장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7537님께서 일반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면 어땠을까요? 바로 아시죠?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합시다 얘기합니다. 네, 국감 하천대유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되는지 좀 계속 저희가 지켜보는데 사실 주말에 유동규 씨가 구속되면서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사건 전환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니냐 할 때 등장한 게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영도 의원님? 그 본인 이야기는 여성 어떤 지지자가 꼭 되라고 뭐 약간 그런 팬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래가지고 뭘 써줬는데 이게 뭘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철없이 그걸 보여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참 해프닝이죠. 주영도 의원님 그 팩트체크 안 하셨나 본데요. 네. 이번에 등장한 게 5회였는데 토론회 3회, 4회도 썼다라는 거예요. 계속 쓰고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거짓말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코미디죠, 코미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래 좀 예능 감각이 있더라고 이분이 보니까 집사부일차 보니까. 네. 아니 그 뜻밖의 예능 감각이 있어서 그 예능도 아니고 참 좀 해프닝이죠. 그렇죠, 놀랍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멀쩡한 사람이 그걸 보여준다고 왕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왕자 썼다고 해서 제가 어제 논어를 하나 찾아봤어요. 논어요. 논어에 안연 표현 나오는데 아이고.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명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임금이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다. 이게 계급적인 의식도 있는데 이걸 좀 더 진전하면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정말 후보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사과 발언하고 딱 털고 가는 겁니다. 네. 근데 뭘 이렇게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했다 안 했다. 뭐 하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다움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논어편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후보다움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막 점 보고 막 역술인 만나고 막 그러지 않겠죠 지금? 안 그러겠죠. 그전에도 뭐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거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그런답니다. 아니 지지자들이 점 보고 와가지고 적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그 말은 그랬어요. 이게 뭐 사인펜으로 유승으로 해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애를 먹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손바닥을 지지자한테 절대로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속이라든가 이 도참 신앙들이 언제 등장하냐면요. 가장 불안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썼다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고 그런 도참사상에 빠지는 거죠. 7294님 여기 포항입니다. 포항인데요. 최영도 의원님 엄청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원이 아니라 지금 포항에서까지 최영도 의원님 응원 메시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박 의원한테 많이 밀리니까 응원해 주시네 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최영도 의원님 밀리지 않는데. 절대 밀리지 않으시죠. 절대 밀리지 않는데 요새는 말하는 뭐 왕자나 뭐 또 말이 손바닥을 절대로 놈한테 주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나 뭘 쓸지 몰라요. 아 그럼요. 손바닥. 네. 오늘 밤에 또 TV 토론이 있는데 어제 위장 당원 발언 얘기가 또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하도 지난번 이런 일이 거꾸로 역지사지로. 지난번에 우리 당의 그 최고위원 한 분이 내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단 뽑는다고 네. 저한테도 문자가 여러 번들이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내가 민주당 경선에 끼어들어야겠다 했더니 막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야당 최고위원이 말이야 업무를 방해한다고 뭐 대단히 질타를 했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하는 거. 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런 현상을 두고서 조금 뭐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민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최근 당원들이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제 주변에도 많이 가입하고 네. 많이 가입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비를 1개월치를 내면 그때 순간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당원으로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귀중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늘었는지를 지표를 좀 줬대요.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라고 8명이 줬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조금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28만 명입니까? 2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좀 보는데 이번에 신규 입당자가 한 24만 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네. 돼 있던데요. 특히 2030 세대에서 한 7.5배 증가하고 40대에서 한 7.5배 증가. 4개월 만에 약 네. 25만 명이 늘었다는. 25만 명이 늘어났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 대선 후보 역대 보면요. 민심이 당심을 이끕니다. 그러면 모수가 많아질수록 모집단이 많아질수록 대세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당원이 늘었다 이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그걸 환영해야죠 오히려. 이걸 왜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이게 이제 우리 박 내는 것 자체가 의원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 그게 사실관계와 달리 그 부분이 확 포커스가 되면서 이제 네. 말하자면 앵커 출신이어가지고 맞는 말 같잖아요. 본말이 좀 저도 들은 경향이 있는데 아니 왜 그걸 그거 아니 걱정하지? 그거 이제 맞죠. 물론 그 대통령 후보 계속 예비 후보라면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그게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뭐 이제 사족처럼 붙인 말이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요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의 그 광주 전남 전북을 하면서 지역 신문이 광주 전남 전북 유권자들만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 당 후보의 지지도가 따로 보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따로 나왔는데 그때 보면 상당히 그게 우리 그 당심이랑 많이 다른 반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당 지지자가 약한 지역에서 굉장히 역선택 현상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다른 경쟁자들한테는 조금 내려남아 있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당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네. 다 그렇게 가게 당심 되었습니다. 네. 민심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한 200만 명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 그리고 저도 뭐 타당이지만 국민의힘에 이렇게 요 근래에 많은 당원이 이렇게 가입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전위대가 돼서 선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네. 현상인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TV 토론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영도 의원님은 솔직히 말해서 TV 토론 걱정되시죠? 아니 나는 국정감사 때문에 이거 뭐 밤늦게까지 계속 하니까 또 무슨 말 나올까 좀 걱정되잖아요. 요즘 잘한다 그러던데 다들 우리 잘한다. 후보들이 이 훨씬 민주당 그 경선 토론보다 재미있다고. 재미는 있죠. 빡빡 터지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좋은 아니 조 의원님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미는 있어요 저도요. 예, 재밌고. 근데 코미디 같아서. 재미있고 이제 예상치 않은 질문과 예상치 않은 이제 며칠 답변이 남았죠. 나와서. 이제 조금 지금까지 예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토론이 됐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최 의원님하고 하면 이제 주 앵커하고 이렇게 여러 주제가 있으면 예. 핵심적인 건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철학도 나오고 네. 얘기를 많이 담아내는 것이 그 후보고 패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보면은 질문을 이제 아마 그 캠프에서 적어줬나 봅니다. 소화를 못해서 이게 읽으면서도 저희는 이제 방송을 오래 봤기 때문에 소화하고 읽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제가 볼 차이 때는 같아요. 우리 조언을 사실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의원님 같은 분이 네. 대선 캠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방송 출신들이 역시 네. 방송 토론에 강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서 방송 토론 해본 사람은 우리 유승민 후보하고 네, 홍준표 홍준표.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대선 후보급 방송 토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학습 효과가 쌓이겠죠. 민주당도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OBS에서 하고요.
5시 50분인가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고발 사주 의혹 안건 올라옵니까? 네, 오늘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와 관련된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 것이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하고 일을 했던 두 검사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수사와 조사 결과가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공수처 그 검찰 내에서 그걸 이첩하는 과정에서 네. 좀 다른 이야기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왜 손준성 검사면 손준성 검사지 또 다른 검사는 또 뭐냐. 네. 근데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계속 이야기한 대로 관련이 없다라고 네. 밝히는 걸 보면은 빨리 공수처에서 빨리 진실을 다 밝혀내어서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뭐 손준성 검사가 또 높은 검사니까 또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으니까요. 그 밑에 이제 검사들이 있었고 검사들 조사하는 것이죠. 검사들이 이제 만약 그래 될 경우에 이제 그 사건인데 그래서 빨리 밝혀야죠. 근데 그 텔레그램은 저도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름을 사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럼 그걸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사안들 지켜보자고요. 문체위원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마이 유니버스라고 BTS하고 콜드플레이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번에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체에서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 콘텐츠로 뜨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문화 정책이나 우리 이런 문화 지원 프로젝트를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저께 영화업계 이야기를 하다가 미나리가 이제 우리 영화를 했더니 우리 유정주 의원님이 정확하게 미나리는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하고 우리나라 소재지만 그건 브래드 피트가 사실은 미국 영화라 그러더군요. 그 지금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전부 이게 넷플릭스 아닙니까?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소재, 우리의 창의성이 바탕이 됐는데 돈은 딴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콜드플레이하고 BTS는 참 자랑스러운데 그런 콘텐츠의 힘이 대한민국 문화 강국을 만들어가고 우리 젊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문화 정책. BTS 얘기해야 되는데 BTS 유엔 연설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곽상도 의원 사퇴하는 언제 정도 처리됩니까? 그건 뭐 당사자가 이제 밝혔고 민주당도 뭐 그걸 감싸주지 않을 테니까 본회의 열린 대로 되겠죠. 지금 사퇴 러시입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은 근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의원들 이제 뭐 곽상도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제 처리될지는 이제 여야가 이제 아마 만나서 처리 날짜를 잡겠죠. 본회의 열리면 뭐 안 되겠습니까? 9301님께서 토론, 연설, 대화, 설득은 대통령 또는 리더의 기본 자질 아닌가요? 그러면 토론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계속 올라와요. 훈련하고 해야죠. 말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정책 토론 합니까? 예능 말고 국민의힘에서 TV 토론에서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이 나올 타임이라 봅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감도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가 6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